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아침에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갖고 오면 스트리트 컨센이라고 하죠. 시장에서 얘기가 회자되는 실적이 6조에서 7조였어요. 6조에서 7조. 그래서 어제 한 3.6% 정도까지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실제 발표는 5조 4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실적입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고 한 8%대까지 하락할 정도의 그 실적은 아닌데 지금은 시장이 그만큼의 불안정성을 안고 가는 거죠. 자, 외부 변수 요인요? 그런 부분을 안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는 건데 그러면 대응은 여기에서 현금이 있는 거를 급하게 쓰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지표들이 돌아서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찍어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침에도 아침 짚고 간 부분에 중요한 거는 똑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바뀐 게 없기 때문이에요. 거래소는 이 매도 같은 경우 5,900억 매도 같은 경우가 적어도 한 3천억 정도, 3천억에서 5천억 이상, 코스닥은 한 2천억 정도, 이 정도 외국인 기준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야, 하루에 뭐 오늘처럼 개파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자율 반등 같은 경우는 장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오던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 때 시간을 투여해서 들고 가기에는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돌아서는 걸 확인해야 됨을 좀 말씀을 그렇게 드려봤습니다. 보통은 그렇게들 대응은 많이 하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가 하루에 10% 이상 밀릴 때는 뭐 보통 매수를 한 번씩 장중에 반등을 보고 붙어주곤 합니다. 뭐 지수 같은 경우가 한뭐 2%에서 3% 밀릴 때 그럴 때는 붙어주곤 하는데 지금은 한 1.8% 정도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 정도의 모습들 인 상황이고 알테오젠이 신고가잖아요. 신고가인데 오늘 장 안 좋아서 거래대금 확 줄여놓고 지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가 이제 이 신고가를 갱신한 돌파 자리라고 한다라면 지금 오늘 돌파 이후에 눌림이다. 그러면 어제 캔들의 저점 구간 여기서 한번 사볼만 했거든요. 이 5분봉 보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이런 구간 그 박스권 만들었던 하단 자리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신고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좋으니까 올라왔겠죠. 그죠? 사람들이 샀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의미 있는 구간 왔을 때 한번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한다라면 이거 지금 상태에서 뭐 한 2%짜리 손절 위로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죠? 한 6% 정도, 요 고점까지 간다면 한 6% 정도, 5% 정도 먹을 수 있네요. 그럼 2% 손절, 5% 수익. 5% 수익, 야, 그딴 거 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 가서 팔아도 되고, 5% 수익권이면 그 수익을 담보로 더 길게 보셔도 되고, 신고가니까,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는 괜찮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두 종목 올려주셨어요. 두 종목. IT 한 종목, 그 다음에 엔진 쪽 하는데요. 우선은 하나 엔진이랑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보는지 한번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엔비디아 관련주고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이거 실적 이런 얘기 하면서 뭐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뭐 쇼티지 날 거다 뭐 이러면서.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2026년도 지금 가이던스 잡혀 있는 게 2,300억이에요. 곱하기 10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2,300 곱하기 10 하면 2조 3천억입니다.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빠졌거든요. 이만큼. 26%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27%. 그러면 이 위에서의 시총이 얼마였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비싸게 사는 겁니다. 뭐 가치 투자라든지 실적을 가지고도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주가 위치였고, 그냥 엔비디아 상승하는 거, 기판 뭐 계속 수요가 쇼티지 날 거다 뭐 이런
올라갈 때는 그런 뉴스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적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실적을 가지고 볼 때는 이게 지금 오버밸류가 돼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오버밸류긴 한데 추후에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놨다가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 팔아야죠. 추세 깨지면 팔아야죠. 이거를 버텨가지고 내가 이제 뭘 기준으로 볼 건데요. 이거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거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매매하는 거 저거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될 거다라는 가정을 세워놓고 우리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확인을 해가는 거지 이렇게 그거를 선반영을 시켜버리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거 확인될 때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위치는 어떤 자리냐? 앞에 돌파했던 구간, 그죠? 이렇게 지금 돌파했던 구간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앞에 돌파가 한번 나왔다가 눌리고 갭이 열리면서 움직였습니다. 그죠? 요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여기 깨지면 제가 봤을 때 정리 관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이 몇 %인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최고점에 잡아서 마이너스 27%라도 저는 손절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여기 깨지면 이제 어디 갈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요번에 일단 그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최대로 제가 이 마지노선을 낮게 잡아본다 하더라도 4만원짜리 이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42,800원 이탈하면 750원이네요. 42,750원 이탈하면 대응을 좀 하시는 걸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라도 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요한 가격대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조정이 있었다 보니까 동반해서 우리나라도 약한 면이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짚고 갔었던 종목들, 어플라이 머티 같은 경우도 어제 200불 초반까지 거의 근처까지 이제는 왔어요. 다시 200불 초반까지 다시 오는 상황이고, 이거를 보통 우리가 종목을 대응을 할 때 얘의 실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비용 감안한 시가총액, 그 이하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 그러면 그 가격이 왔을 때, 자, 이 기업이 속한 산업에 실적 추정치의 변화가 있는지 그 체크 하나랑,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대한 변수가 강했을 때는 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매력적인 가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편한 접근은 뭐냐면 시장에 대한 변수가 해소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수 해소에 가깝게 먼저 알 수 있는 지표가 변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을 줄어드는지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어떤 지표를 본다라고 하기보다 보통 환율을 많이 보는데, 환율은 최근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없어요. 그러면 수급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대한 수급,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정 금액 정도 이상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좀 매수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왜냐면 가격 메리트에 들어온 종목 같은 경우를 매수를 했다가, 근데 이게 시장이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변동성을 계속 나타내면서. 그러면 하루에도 10% 정도 그렇게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맞아요. 오늘 좀 그런 상황이고,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이수를 갖고 있으라고. 맞아요. 네, 이수를 갖고 있는 데에 대한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좀 바뀌는 경우에는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수는 실적을 저는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말에 대해서 조금 다 다른 게,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나서 뒤에 후퇴할 공간을 안 만들어놔요. 그렇다 보니까 좀 받아들이실 때 어떤 가격대, 이 정도 가격, 원래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정도 가격대 왔을 때는
뭐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정도 가격대 왔을 때 다른 변수가 있으면 원래는 대응에 대한 전략이 바뀌는데 그 가격대 얘기했는데 왜 빠지냐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갖고 있으라 했다.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해요. 이 주요 가격대가 깨고 내려가는데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홀딩합니다.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시장이 자 하이닉스도 얘기를 해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20만 원 초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얘기를 했는데 실적까지 바뀌는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20만 원대 같은 경우 만약에 진입을 해봤다라고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손절합니다. 초반에. 예.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예. 그래서 그거를 열고 그럼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저한테 계속 물어봐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물어봐 주셨어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던데 3분기 영업이익 YOY 65% 증가라고 나왔다.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매수를 해도 될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무슨 종목이라고요? LG이노텍. LG이노텍도 일단 보시면 앞에 전고점 저항 자리 부근까지 살짝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어떤 저항 자리를 뚫어내면서 상승 추세를 쭉 타고 가다가 얘도 지금 장이 부러지니까 그냥 장 따라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장 따라 빠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내가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팔아야 될 것인가?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손절을 했으면 지금 됐는데 위에서 만약에 사가지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거 봐야 되겠죠. 뭘 봐야 되냐? 첫 번째, 이 회사의 모멘텀은 뭐예요? 이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 결국은 9월에 애플 신규 뭐 폰이라든지 이런 거 제품 나오는 거 있죠? 그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7월 말이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총이 6조짜리 시장을 거스를 수 있는 종목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종목도 아닙니다. 기판 관련주들이 꽤 괜찮게 움직였었어요, 이때.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버텨낼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은 있냐? 모멘텀은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9월이라는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자, 9월이라는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비싼 종목이면 빠지는 거 많이 빠질 수 있고 또 가져갈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2026년 포드 실적을 놓고 보면 1조 2천억입니다. 2024년 올해 가이던스 1조 600억이거든요. 시총 6조예요. 영업이익이 1조니까 곱하기 10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0조짜리입니다. 10조짜리.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실적이 올해가 피크고 다음 실적부터 계속 안 좋아져. 그럼 이거 당연히 피크아웃이라 생각하고 선반영해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실적 계속 증가하죠. 매출 증가하죠. 그렇다면 이거는 가져갈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저점들끼리 요 연결하는 구간에 지금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오늘 거기를 지금 살짝 깨거든요. 종가까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꼬리를 달고 좀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글쎄요 뭐 자기가 성향이 긴 호흡 어떤 그 아까 좀 전에 봤던 것 가치 그 다음에 모멘텀 자체가 있어서 지금 가치는 여기서도 쌌어요. 여기서도 다 쌌어. 다 쌌던 구간이야. 근데 이때는 못 갔던 게 어떤 그 모멘텀적인 부분이 부재했던 거.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반도체.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기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들 이제 좀 조정받고 하면서 다른 IT 섹터에 부각을 받는 이런 기판 쪽 부각받는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였는데 그게 지금 시장 때문에 빠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보유해야 될지 사야 될지
모멘텀은 살아있고 실적은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다면 저는 보유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많이 빠진다면 이런 구간까지 될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앞에 한번 애플 뭐 급락 나와가지고 한번 빠졌다가 급반등 이렇게 나온 구간 있잖아요. 애플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렇게 흔들렸던 구간. 이런 구간대까지 한번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그때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저는 추가 매수는 그냥 떨어져서 가격이 싸져서 아니면 내 계좌에 마이너스 찍힌 게 꼴배기 싫어서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이 내려오던 흐름이 방향을 바꾸는 그림이 나왔을 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5일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금 5일선의 저항을 받고 계속 밀리잖아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단에서 지지받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올라오거나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또 돌아 세울 때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도 아 이게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거 모멘텀 살아있던 종목이고 저평가 종목인데 이런 거 다시 부각될 거거든요. 그때 가서 사시면 됩니다. 지금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다. 25만 원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뭐 최악인 상황 시장이 뭐 여기서 더 막 안 좋아진다.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되 추가 매수는 기다린다. 요거 생각하시고 제가 다음에 또 돌릴 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돌릴 때, 전환을 할 때 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가 공통적으로 많은 게 지금 뭐 종목을 사도 될지 또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견해 부분들 지금은 전략의 수정이 다 필요하기는 합니다. 예, 전략의 수정이 다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변수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서 미국 시장에 조정이 나왔고 자 조정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왜 뭐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까? 우선은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AI 쪽에 우리가 생각하는 매출 같은 경우는 나와주는데 이 회수 기간이 언제일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자, 그거는 늘 있어 왔던 거. 있어 온 건데 알파벳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 2025년 이 정도의 뉘앙스를 비쳤다 보니까 그 영향을 같이 받은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 하나 놓고 나머지는 왜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까? 크게 파악되는 게 없어요. 뭐 금리 인하 당장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의 신호들 딱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나면 이게 진짜 침체라고 하면은 그 뒤에 시장은 더 빠지겠죠.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 변동성을 수반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다 내포하고 나오는 조정이다 보니까 급하게 종목들 같은 경우를 안 사는 경우고요. 그러면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리밸런싱 계좌 같은 경우를 이제 압축을 하고 여기에서 낙폭과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로 몰아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대응 같은 경우를 미리 팔아서 이거를 팔아서 지금 이게 낙폭과대니까 여기 지금 채운다. 그거는 확인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단지 오늘의 가격 하락만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더 나은 방법은 뭐냐면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응이 더 나은 거거든요. 지금은 불확실성을 안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걸 바꿔서 이쪽으로 바로 교체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까지 한번 또 드려봅니다. 한번 또 드려보고요. 자, 엔터 주들 중에서 하이브만 유독 추세가 가장 안 좋아지는데 추가 매수는 좀 더 기다려야 될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예, 하이브. 하이브 기다려야죠. 기다립시다. 이렇게 지금 이거 추세 자체가 그냥 계속 내리막길이었잖아요. 이거 계속 내리막길이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저점을 지지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단기 트렌드가 이렇게 돌려주는 그림들이 한 번씩 나왔었어요. 이렇게 트렌드를. 그죠? 이런 구간들이 나오고 나면 이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을 지켜줘야지 방향이 돌아가는데 지금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저점을 따겠다. 최저가에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렇게 따는 저점은 어차피 그냥 반등 정도를 노리고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락장이 할 게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 매수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한참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확실하게 상방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고 나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잖아요. 기다렸다가 이게 뭐 방향을 확실하게 돌리는구나라는 거 최소한 21선 위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타는 그림들이 나와야지 뭔가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21선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나는 밑에서 더 싸게 살래. 신규로 첫 매수 들어가는 거다. 분할 매수 중에서 첫 매수면 아 그럼 뭐 한번 해볼 수는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추가 매수면 뭐 저는 그냥 현금 들고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기회는 계속 오고 있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확실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은 좀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 네,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불확실성 핑계 대고 차익 실현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LS일렉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하고 주가 흐름 보더라도 우리가 원래라면 하이닉스도 이 정도 하락이 정상적이라면 안 나오는 거고, LS일렉 같은 경우도 이렇게 15%, 17% 이상 한 방에 단기 지지까지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입니다. 불확실성 핑계대고 약간 실적이 조금 이상하면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어떤 점을 대입을 해서 본다라고 하기보다 변동성 주는 것, 변동성 줄어드는 것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저는 이런 시장 대응 어떻게 하냐면 줄입니다. 줄이고 봐요. 줄이고 봅니다. 저는 줄이고 나서 변동성이 주는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툼에 나오는 현상이 있거나 그랬을 때 들고 가고요. 시장이 이 정도에서 나아질 것 같아요. 나아질 것 같다는 추측 말고 아까 말씀드린 요인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들어갑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방향이 아니에요. 지표가 이렇게 꺾여내려요. 그러면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대응을 지금은 좀 열어둘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현금이 있다면 그런 식의 대응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하기가 어렵고 손절이 숱하게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본절 그랬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어떤 게 있을 때 지고 가냐면 코로나19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때 장이 주구장창 빠지다가 그 호주 시장에서 선물 같은 경우에 가격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시장은 상승이 시작됐어요.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격 지표 변화를 확인하고 찍어 사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밀린다고 해서 이게 이 정도가 저가구나 해서 애매한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건 지금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